자, 시험범의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번 주 세 번째 시간인데 영상을 다 찍었었는데 끝에 마무리 한 1분만 하면 될 것 같아서 버티다가 노트북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다시 찍고 있습니다. 힘드네요. 짜증이 납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 지난 시간에 이온결합의 형성까지 얘기했는데 간단하게 좀 복습을 하고 오늘 할 내용들을 볼게요. 오늘 내용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나트륨 원자가 있고요. 염소 원자가 있어요. 그럼 나트륨 원자에 있던 전자가 하나 떨어져 나가서 그게 염소한테 들어가는 형태고, 그러면 Na 플러스 이온은 세 번째 껍질이 사라졌고요. Cl-는 세 번째 껍질이 꽉 찬 형태로 존재해요. 그리고 얘네들이 Na 플러스와 Cl-가 서로 간에 이렇게 정정기적 인력으로서 같이 결합해서 존재하게 돼요.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 이 그래프도 봤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얘가 에너지는 이 지점이 0이라고 했어요. 이 0이 절대적인 에너지의 0이 아니라 상대적 값이야. 그러니까 둘이 완전히 멀리 여기에 있어서 요 X축은 이온 간 거리예요. 여기서 이온 사이 거리 있죠? 얘가 0일 때 완전히 멀리 있으면 둘 사이의 에너지 상관관계가 전혀 없는 상태, 상호작용이 없어서 에너지가 0이라고 부를 상태이고, 보통 이온 사이 거리가 오른쪽으로 갈 때 커진다고 하지만 얘는 거꾸로 먼 데서 가까운 데 오면서 보는 게 더 좋아요. 가까워지게 되면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정정적 인력이 생겨서 에너지가 점점점 감소해요. 이 파란색은 인력에 의한 항과 에너지와 반발력에 의한 에너지 변화를 합쳐놓은 게 파란색이야. 반발력은 이 전자 구름이 겹쳐지게 되면 전자 구름끼리의 반발이 생겨. 더 가까워지게 되면, 너무 가까워지면 핵과 핵 사이에, 플러스 플러스 핵과 핵 사이에 반발도 생겨요. 어느 정도까지 거리까지는 반발력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인력이 계속 크게 증가함에 따라서 인력은 마이너스로 표현되거든, 부호가. 그래서 밑으로 갈수록 인력이 커지는 거고 밑으로 갈수록 안정해지는 거야. 그러다가 일정 이상 가까워질 때부터 반발력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이 반발력이 훨씬 더 급격하게 증가해요. 인력의 감소보다. 그러니까 인력과 반발력의 합에 의해서 어느 시점부터는 에너지가 다시 증가하게 되는, 그러면 이 지점에서 에너지가 가장 낮아지게 돼요. 두 이온의 거리가 저 지점일 때. 저기를 우리가 평형거리라고 부르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이온 결합이 형성돼서 안정해지는 거야. 안정하다는 건 에너지가 낮을수록 안정한 거고요. 안정할수록 결합이 존재하기 쉽겠죠. 따라서 이 지점, 이 에너지에서 NaCl은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은 그럼 뭘 볼 거냐면, 뭐부터 시작할 거냐면, 잠깐만. 네. 필기해놨던 걸 다 지웠어요. 이렇게 필기를 다 해놔서 수업을 했는데, 다시 할게. 자, NaCl이 존재하는 걸 보면, 아까 봤던 것처럼, Na 플러스와 Cl-가 하나씩 Na 플러스 하나, Cl 하나가 붙어있는, 여기 있는 것처럼 이 형태가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건 얘처럼 Na 플러스 Cl-가 계속 교차하면서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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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Cl 뭐 이렇게 반복되고 있죠. 이런 거 우리가 결정이라고 부르는데, 크리스탈, 결정이라고 하는데 왜 결정으로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 거예요. 보시면 이거는 우리 범위는 아니에요. 화투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냥 간단히만 한번 설명해 줄게요. 한번 그냥 쭉 그냥 들어만 보세요. 시험 범위는 안 들어갈 거고 당연히. 이거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안정한 상태의 나트륨이에요. 나트륨 금속. 얘는 우리 주위에 있는 안정한 상태의 염소야. Cl2 염소 기체. 얘를 이 상태로 만들 거야. 우리가 이온 결합 화합을 하면 Na 플러스와 Cl-가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 단계를 거친다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건데, 보면
Na 플러스를 승화시켜요. 고체인 Na 플러스를 이온으로 만들려면 먼저 기체로 바꿔야 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 얘기할 때 이렇게 했었잖아. 고체가 기체가 되니까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그만큼 에너지 필요해요. 이렇게 됐고요. 다음 Cl2, ClCl이 결합하고 있는 건데 이걸 끊어. Cl을 원자 상태로 만들어. 결합을 끊어야 되니까 또 에너지가 필요해요. 다음은 NA를 전자 하나 떼서 Na 플러스로 만들어요. 이온화 에너지 당연히 필요하겠죠? Cl이 Cl 마이너스 되는 건 전자를 하나를 얻는 건데 그때는 에너지를 방출해. 그때는 방출하고. 이 상태가 여기야. 우리가 이온 결합해서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안정한 이온이 되면 결합을 형성하면서 안정이 된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주위에 Na 고체와 Cl 기체로 있을 때보다 Na 플러스와 Cl 마이너스가 더 에너지가 높네? 더 불안정하네? 하지만 얘네가 NaCl 고체 결정을 이루게 되면 에너지가 급격히 떨어져요. 굉장히 안정해져요. 안정해지는 이유는 얘기했듯이 이런 거야. Na 플러스가 있으면 그 옆에 여기도 Cl 마이너스, 여기도 Cl 마이너스, 여기도 Cl 마이너스, 여기도 Cl 마이너스, 그리고 이 앞에도 Cl 마이너스, 저 뒤에도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하나를 6개의 Cl 마이너스가 둘러싸거든? Cl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야. Cl 마이너스도 옆에, 위에, 밑에, 앞에, 뒤에 6개의 Na 플러스가 둘러싸요. 이게 여기서 끝나냐? 무한 반복돼. 그러면서 엄청나게 큰 에너지가 안정해지는 거지.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 둘이 있는 1대1은 그리 에너지가 결합이 정정기적 연력이 그리 크지 않아. 근데 이게 무수히 많아지니까. 그래서 없나? 그래서 얘네가 존재할 때 NaCl, NaC 아니지 Cl, Na, NaCl, NaCl 막 이렇게 있어. 이게 NaCl 결정이거든. 그럼 이게 얼만큼 있을 때 과연 Na 플러스라고 부를 수 있냐? 그게 정의가 없어. 우리가 분자의 정의는 물질의 성질을 갖는 최소 단위야. NaCl로서의 성질을 갖는 이온 결합 화합물로서의 성질을 갖는 최소 단위가 어디냐? 요만큼인지 이만큼인지 그런 게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이 NaCl이라는 게 작아지게 되잖아. 입자가 너무 작아져서 나노 사이즈로 가고 막 이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NaCl과 성질이 또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하게 몇 개 이상 결합하면 이온 결합 화합물들이 된다 이런 게 없어. 그러니까 최소 단위가 정의가 안 되는 거야. 결정으로 존재하는 애들은 분자라고 부르지 않고요. 식도 분자식이 아니라 화학식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거예요. 우리 처음 할 때, 일단은 처음 할 때 이야기했던 거고요. 자, 그럼 학습지만 정리하고 끝낼 거예요. 학습지를 좀 봅시다. 내용은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자, 이온 결합 물질의 성질인데 먼저 녹는 점과 끓는 점이에요. 얘들의 녹는 점과 끓는 점은 여기에서 이게 지금 고체 상태의 NaCl이잖아. 이게 녹으려면 여기 있는 Na 플러스 따로따로 지 맘대로 왔다 갔다 하고 Cl 마이너스 지 맘대로 가고 얘도 따로 지 맘대로 가고 얘도 지 맘대로 가고 이 단단하게 이온 결합 정정기적 인력으로 묶여있는 게 다 하나씩 풀려야 돼요. 열을 충분히 가해서 얘네들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이 입자들의 에너지가 높아지면 그 인력을 이겨내고 지네끼리 도망가서 혼자 다닐 수 있어. 그게 녹는 점이야. 그 온도가. 그런데 녹는 점이라는 건 반대로 얘기하면 정전기적 인력을 이겨내야 되니까 정전기적 인력이 이온 결합력이 클수록 녹는 점이 높다. 녹이기 어렵다 이런 뜻이죠. 정전기적 인력은 이온의 전하량 우리 앞장에 했던 거 잠깐 볼까? 앞장 보시면 얘 있죠. 쿨롱 포스. 이게 정전기적 인력이었죠. 얘는 전하량의 곱에 비례하고 이온 간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따라서 정전기적 인력은 이온의 전하량이 클수록 결합력이 증가하니까 녹력 끓는율이 높고요. 예를 들면 NAF랑 MgO가 있어요. NAF, MgO가 있으면 NAF는 Na 플러스와 F 마이너스예요. 둘 다 일가 양이온, 일가 음이온이고요. MgO는
Mg2 플러스 O2 마이너스예요. 이가 양이온, 이가 음이온이죠. 그럼 아까 그 식에서 F는 K의 R제곱분의 Q1, Q2가 플러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일 때는 마이너스 1이고요. 플러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하면 마이너스 4죠. 그 마이너스라는 값은 인력이냐 반발력이냐 나타내는 부호일 뿐이고 절대값이 크면은 큰 거야. 따라서 얘네들의 정적이적 연력이 크고 농점이 높아요. 다음, 이온 사이의 거리가 짧을수록 결합력이 증가하죠. R제곱에 반비례하니까 짧을수록 결합력이 증가해요. 예를 들면 NaCl, LiCl, NaCl, KCl 셋이 있어요. 음이온은 Cl-로 다 동일한데 양이온만 Li 플러스 Na 플러스 K 플러스야. 갈수록 커지죠. 그럼 이 핵간거리도 이온의 핵간거리도 멀어지겠죠. 멀어진다는 건 이 값이 커지면 이온 결합력은 작아지니까 녹는 점이 갈수록 작아지는 거예요. 다음 전기전도성. 고체 상태에서는 이온 결합물질 전기전도성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니? 결정으로 존재하니까 양이온과 음이온이 강하게 결합되어 있어서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전류가 흐르는 조건은 전하를 띤 입자가 자유롭게 움직여야 된다 그랬어요. 액체랑 수용의 상태일 때는 이때는 이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죠.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요. 이온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 다음 부스러짐. 이거 다 1학년 때 배웠던 거예요. 이거를 이쪽에서 땅 때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인력을 작용하고 있던 게 플러스 플러스끼리 마이너스 마이너스끼리 반발이 생겨. 얘가 쫙 깨지는 거예요. 마지막 물에 대한 용해성인데 이거는 그냥 간단히만 알아둘게요. 우리가 2학기 때 더 자세히 배울 거라서 일단 이온 결합 물질은 대부분 물에 잘 녹아. 대부분. 그 이유는 물이 극성 용매인데 극성이냐 무극성이냐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고요. 어쨌든 대표적인 극성 용매가 물이거든. 그래서 물에 잘 녹아. 물에 녹게 되면 물 분자에 이온이 둘러싸이는 걸 수화된다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뜻이냐면요. 물속에 들어가게 되면 이렇게 양이온과 음이온이 계속 반복적으로 강하게 결합되어 있던 게 어떻게 그런 물속에서는 쉽게 풀리냐. 소금 물에 넣으면 금방 녹잖아. 왜냐면 양이온이 들어오게 되면 이 양이온을 물 분자의 산소 쪽이 둘러싸. 산소가 약간 마이너스를 띠고 있거든. 그 다음 음이온은 물 분자의 수소 쪽이 둘러싸. 수소가 플러스를 띄어. 이런 식으로 막 둘러싸요. 뺑 둘러싸기 때문에 그 둘러싸면서 물과 이온 간의 인력이 또 생겨요. 그 인력으로 안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온 결합 화합물들은 물에 잘 녹는다. 간혹 물에 안 녹는 애들이 있어. 이온 결합 물질인데 그런 애들을 앙금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AgCl, CaCO3, PbI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시험 범위가 다 되고요. 우리는 뒤쪽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까지 풀면 끝날 것 같은데 교과서에 보시면 먼저 교과서의 116쪽 볼게요. 여기 116쪽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이온결합 화합물이 가지는 특성.
이건 뭐 알죠? 써보세요. 멈추고 써보세요. 자, 같이 보시면 부서지는 거, 수용액 전류가 흐르는 거, 녹유점 높다는 거. 아까 참 녹유점 얘기할 때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온 결합 물질은 결정 Na 플러스 Cl 마이너스처럼 양이온 음이온이 막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결합력이 엄청 세. 양이온과 음이온의 1대1 결합력은 약하지만 이게 모여서 무수히 반복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 세. 대략 녹점들이 보통 한 1000도는 기본 넘고요. 한 2000도씨 정도씩 돼요. 이온 결합 물질들은. 녹점이 엄청나게 높고요. 자, 이거 비교해 볼게요. Na2O하고 K2O. 녹는 점 예상해 봅시다. NaF, MgO. 이거 아까 했고, 다 해보세요, 한번. 멈추고서 해보세요. 자, 같이 확인해 보면. Na2하고 K2O는 Na 플러스 K 플러스 둘 다 전하가 똑같죠? 근데 크기는 Na 플러스보다 K 플러스가 더 크지? 따라서 이온 결합력은 Na2가 더 크고 녹는력도 높고. NaF, MgO 이건 아까 했던 거. 1가, 1가, 2가, 2가. 그래서 MgO의 녹는력이 높고요. KCl 1가, 1가, CaO 2가, 2가. 그래서 얘도 CaO가 더 녹는점이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여기까지 하면 우리 시험 범위 끝이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등교해서 예고했던 것처럼 작년 시험지를 나눠줄 거야. 그러면 첫 시간은 우리가 3차시잖아요, 한 주에. 첫 시간은 자유롭게가 아니지. 개별적으로 혼자서 책 찾아보고 프린트 찾아보고 하면서 공부를 해보고요. 그 다음 시간엔 친구한테 물어보면서 그 뒤쪽에 모든 테이블로 가서 실험 테이블 가서 물어보면서 공부하고,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도 중간고사 때도 이거 똑같이 했고, 그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나서 정답과 채점 기준표 만드는 작업 했었죠. 그것들 잘 생각해서 정답에 근접하려면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답이 무엇일지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수고했습니다.